안녕하십니까. 송곳 인사이트 송 교수의 크립토 위클리. 크립토 위클리가 이제 송곳 인사이트라고 하는 브랜드로 바나나톡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김치코인입니다. 김치코인 대학살극은 끝났나? 한동안 되게 시끄럽다가 좀 잠잠해졌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 상패가 시작된 거는 거래소 정리, 가상자산 거래소 정리와 더불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근법에 의해서 거래소들이 이제 신고를 9월 24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는 주체는 이제 그 FIU 금융위원회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6월 4일 거래소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서 반영 권고사항을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상장과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거래소랑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아마도 역할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이제 6월 14일 날 ISMS를 맡은 20개 여기가 이제 그 거래소 최종적으로 이제 신고를 할 그럴 가능성이 많은 데들이죠.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인 상장 및 폐지 현황과 투자 유의 종목 지정 현황 목록을 제시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압박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6월 11일 날 업비트에서 이제 25개 종목 투자 유의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5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 종료를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갑자기 학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김치코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1일 날 업비트 상장 폐지 결정이 된 피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상장 폐지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업비트의 약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장할 때 코인을 대가로 줬다. 그것이 이제 상장 피 아니냐? 상장 피를 받아놓고 상장을 폐지하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업비트에서는 마케팅용 그 코인을 받은 거지 상장 피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돌려졌다. 라고 하는 이제 반격에서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거래소들이 의사결정을 하지만 큰 약점이 있죠. 왜냐면 상장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는가, 상장 수수료는 받지 않았는가, 상장 폐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폐지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젠글이 코인 평가 기관이라고 하는데 상장 브로커 수수료를 받고 상장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이제 그 논란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약점은 있는 거죠. 그래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지난주 그제죠. 어제 금융위에서 거래되는 578개의 가상화폐 종류별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급결제형,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이제 나누고 어떻게 규제할지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2017년 이 제도의 선진국, 크립토의 선진국인 스위스 핀마, 파이낸셜 마켓 슈퍼바이저리 어드바이저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해당이 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찍이 이런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형, 유틸리티형, 증권형으로 이제 코인을 분류를 하고, 이때 핵심이 됐던 건 이제 ICO 규제입니다. 그래서 ICO를 규제하는 거는 증권형에만 적용을 하고 나머지 화폐형과 유틸리티형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그때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큰 원칙에 있어서는 여러 나라들이 이 원칙하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이제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증권형에 대해서 좀 더 범위를 넓게 정의를 하고,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좀 더 좁은 걸로 정의가 되는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인 하는 데들이 이제 싱가포르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나라들을 찾으면서 이제 팔러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황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분류를 하고 하는 것의 문제는 ICO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핀마의 경우에 기본 입장은 증권형이 아니면 ICO를 자유롭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였고, 금융위의 그동안 일관적인 원칙은 ICO는 불법, 코인도 불법, 두 가지가 다 불법이었죠. 근데 이제 거래소가 특검법에 의해서 합법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코인도 합법화가 될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ICO에 대한 입장도 이제는 정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이제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검토하는데, 만약에 이제 증권형 ICO만 규제하는 걸로 입장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ICO가 불법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런 모든 검토가 거의 의미가 없다시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작년 12월에 SEC가 리플을 기소를 했어요. 그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다, 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등록 증권을 팔아서 돈을 모았고 결국 리플의 ICO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죠, 리플에. 리플은 이제 반론은 뭐냐면은 리플은 비트코인 같은 화폐형이지 증권이 아니다. 이 8년이 지난 지금서 왜 문제를 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논란의 핵심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 성문법 체제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이제 그 법조항에서 자세하게 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제 증권형이냐 아니냐를 판별하게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46년에 있었던 하우이 케이스인데, 하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부자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오렌지 농장의 반을 여러 사람들한테 잘라서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살려면은 용역 계약도 이제 나랑 같이 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경작, 개발, 수학, 판매 이런 것들도 다 해줄게 라고 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감독 당국에서는 이 거래가 이거 뭐야? 이거는 증권이야. 이 계약은 투자 계약, 말하자면 이제 증권을 판 거나 똑같은 계약이야. 그래서 우리 SEC한테 관리 감독을 받아야 돼. 고 이제 하우이는 뭐야? 난 땅 팔고 용역 계약 한 거야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제 이때 이제 판결이 나면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돈이 투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돈을 투자하면서 어떤 이익이 생길 거를 기대를 했고, 그리고 투자한 돈은 그 공동 기업에 있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거는 내가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제3자의 노력에서 돈을 번다. 여기 네 가지에 다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투자계약증권, 그러니까 증권을 판 거랑 다름이 없는 계약이다 라고 하는 판결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이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인이 생기면서 약간 이제 모호한 어려운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백서하고 사람들 만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돈을 모으죠. 그래가지고 무엇인가 이제 돈을 모은 걸 가지고 개발을 해서 네트워크 같은 거를 이제 구성을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형은 빨간 색깔이 이제 100% 증권이고 0%는 이제 증권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시작할 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돈을 모으는 기간은, 특히나 돈을 모으는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증권이다. 그리고 이제 탈중앙화, 사람들이 이제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탈중앙화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증권의 성격을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이 앞단계에도 돈을 모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들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SEC의 입장에서는 하우이 테스트로 볼 때는 이 단계에서 돈을 모으는 거는 미등록 증권의 판매형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반론이 제기가 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초기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나중에 이루어질 거의 예비 단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하는 거를 가지고 증권형을 판단하지 말고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탈중화가 되었다면 이때 했던 거에 대해서는 증권으로 판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 코인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건 SEC의 주장이 아니고 SEC의 주장에 대한 이제 코인 업계의 이제 반론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SEC랑 똑같이 우리나라 금융위원회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나라 김치코인들은 거의 대부분 ICO를 했죠. 그러면 다 이제 그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다 불법 행위를 한 것들 코인들이기 때문에 상장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이제 SEC에서 기소를 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거래소에서 다 상장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금융위에서 이런저런 거를 검토를 하는데 만약에 증권형이 아니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플렉서블한 그런 기준이 첫째는 마련이 되어야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증권형이 아니면 다 상장이 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전까지는 거래소라고 하는 게 법 밖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이 뭐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어떤 게 폐지가 되고 문제가 되건 안 되건 간에 금융위 정부로서는 그건 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는 거래소가 이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기준 그런 조직이 됐잖아요. 그런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자, 정부의 그 말하자면 인가 신고라고 하지만 정부의 그런 기준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가 거래소가 맘대로 상장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부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엄격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상장 기준이 만들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 거죠. 그럼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건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가 증권 거래소도 있고 코스닥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바로 직전 단계도 있고 KOTC라고 하는 이제 말하자면은 가장 느슨하고 가장 초기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들을 이제 상장이라고도 안 하고 여기서 지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쓰고 있는데요. 이제 이 경우에 보면 뭐냐면 이제 그나마 가장 낮은 조건인 자본 전액 잠식이 아닐 것, 매출액이 5억 원 이상, 클라우드 펀딩은 3억 원 이상,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감사 의견이 적정이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회사가 135개 정도 되고 시가총액은 18조 정도, 1거래량이 43억,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이 정도의 기준 비슷한 이거랑 똑같은 기준이 될 수는 없죠. 뭐 이게 자본금 이게 이제 코인의 경우는 자본금이라는 기준을 과연 정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제 재단이라고 하는 형태를 이제 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그 코인의 경우는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거랑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죠. 다만 감사를 받아라, 감사 의견이 적정한 이거는 어떤 경우든지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그런 코인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감사를 받았을 때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감사를 잘 안 해주려고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감사 의견 거절이죠. 그래서 코인의 경우는 다른 기준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만들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데들이 다 그 기준을 충족하는 기준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커다란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당수의 코인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학살당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치코인 학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금융회든 코인 분류를 마치고 우선은 이제 ICO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증권형이 아닌 경우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게 전제입니다. 그거를 취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죠. 왜냐면 다 불법이고 다 불법 코인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해줬다. ICO를 인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만들 겁니다. 정부가 직접 만들 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협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상장 기준을 만들고 상장 심사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하고 아마 이런 거를 이제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투자자 보호를 엄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 스타트업이 상장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장되어 있어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됐고, 이런 경우에는 결국 다시 상장 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의 몫입니다. 네,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고요. 오픈톡방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및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꼭 방문해 주시고요. 본 프로그램의 스폰서인 보스 아고라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리서치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